살다 보면 우리는 누군가를 바꾸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그 사람이 조금만 더 내 생각대로 움직여준다면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으면서 말이죠. 하지만 사람을 바꾸려는 시도는 우리에게 좌절감과 피로감만 안겨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쇼펜하우어와 탈무드의 지혜를 통해 인간관계의 현실적인 조언을 들어보려 합니다. 기대했던 것과 다른 결과에 지쳐있던 당신에게 따뜻하고 현실적인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론에 앞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바꾸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노력은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왔나요? 아마 대부분의 경우 원하는 결과보다는 지쳐버린 마음만 남았을 것입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인간관계는 새로운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닙니다. 냉철한 통찰력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성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바위처럼 단단해서 아무리 깎고 다듬으려 해도 본질은 그대로라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사랑이나 노력으로 누군가를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때로는 우리를 더 깊은 실망의 늪으로 밀어넣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배우자의 게으른 습관을 고치기 위해 수십 년간 잔소리를 하고 설득했지만 결국 그 습관은 그대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의 공부 습관을 바꾸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지만 아이는 잠시 바뀌는 듯 하다가도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오곤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시도 자체가 스스로를 해치는 일이라고 경고합니다. 본성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불필요한 고통을 줄이는 첫걸음입니다. 그 사람의 본성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그 사람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당신만 지치게 될 뿐입니다. 두 번째, 기대가 크면 실망도 커집니다. 우리는 상대방에게 자신만의 기준과 기대를 부여하곤 합니다. 이 정도는 해줘야 해, 이 사람은 이래야 해와 같은 생각들이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사람에게 기대를 걸 때 가장 큰 실망이 찾아온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기대는 때로 상대방에게 너무나 큰 짐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 우리는 실망하고 관계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큰 도움을 기대했다가 거절당했을 때 느끼는 배신감, 연인이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해주지 않을 때 느끼는 서운함 등이 그렇습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모두 상대방에게 가졌던 기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탈무드에서도 비슷한 맥락의 조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남에게 속는 것보다 자신을 속이는 것이 더 어리석은 행동이다. 이는 우리가 타인에게 현실적이지 않은 기대를 거는 것이 스스로를 속이는 행위와 같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상대를 바꾸기 위해 애쓰는 대신 나의 기대를 조절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방법입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실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관계를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기대는 사랑을 움직이는 힘이 아니라 사랑을 무너뜨리는 시작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바꾸려는 순간 관계는 흔들립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바꾸려 할 때 그 관계는 더 이상 있는 그대로의 관계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변해야 한다는 전제가 깔리면서 관계는 불안정해지기 시작합니다. 탈무드는 사람을 바꾸기보다 그를 이해하고 다루는 법을 배우는 것이 지혜라고 조언합니다. 친구의 소비 습관이 걱정되어 계속해서 조언하고 비판한다면 친구는 당신을 피하게 될 것입니다. 연인의 작은 단점을 고치려 들수록 그 연인은 당신과의 관계에서 편안함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관계란 상대를 설득하거나 교정해서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나 자신의 선을 긋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꾸려 하지 말고 먼저 바라보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당신의 간섭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도 상대방에게는 통제와 지배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제는 결국 저항을 불러오고 관계는 멀어지게 됩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를 내 틀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모든 면을 포함해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꾸는 관계는 지치지만 받아들이는 관계만이 오래 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인간은 자신이 원할 때만 변합니다. 아무리 옆에서 노력하고 충고해도 변화는 결국 자기 안에서 시작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타인의 충고가 아니라 고통을 통해서만 자신을 돌아본다고 말했습니다. 외부의 강요가 아닌 스스로 필요성을 느낄 때 비로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남편의 술버릇을 고치기 위해 아무리 애원하고 설득해도 소용이 없다가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거나 가족이 떠나는 고통을 겪고 나서야 스스로 변화를 결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의 게임 중독을 고치려 부모가 아무리 애써도 스스로, 학업이나 친구 관계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나서야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발적인 각성이 없는 변화는 일시적인 흉내에 불과하며 기회가 되면 언제든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사람의 변화는 타인의 바람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올라오는 자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헛된 싸움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억지로 변화를 강요하는 것은 관계를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대신 그 사람이 스스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 과정을 지켜봐주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바꾸려는 마음은 지배하려는 마음입니다. 누군가를 바꾸고 싶다는 욕망의 이면에는 종종 상대방을 내 뜻대로 통제하고 싶다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탈무드는 사랑이 지나치면 지배가 되고 존중이 없으면 통제가 된다고 경고합니다. 상대를 바꾸려는 시도는 결국 그 사람을 통제하려는 움직임이며 이러한 통제는 반드시 상대방의 저항을 불러옵니다. 연인의 옷차림, 말투, 취미, 심지어는 식습관까지 바꾸려 드는 행동은 처음에는 사랑과 관심으로 시작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방은 억압감을 느끼고 당신의 통제에서 벗어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관계는 서로를 존중하고 받아들일 때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내 기준에 맞추려 하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수평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내 틀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통제 욕구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통제는 반드시 관계를 파괴합니다. 여섯 번째, 지나친 간섭은 결국 거리를 만듭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아끼는 마음에 그 사람의 삶에 관여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그 간섭이 지나칠 때 관계는 오히려 피로해지고 멀어지게 됩니다. 탈무드에서는 충고는 자주 반발을 부르고 존중은 자발적 성장을 이끈다고 말합니다. 지혜로운 침묵이 말 많은 조언보다 강하다는 뜻이죠. 자녀의 진로나 배우자의 재정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간섭하고 지적한다면 그들은 당신을 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의 관심과 조언이 사랑의 표현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은 자신이 존중받지 못하고 통제당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간섭은 애정에서 시작되지만 그 기준이 강요로 바뀌는 순간 상대방은 관계보다 자유를 택하게 됩니다. 오히려 한 발 물러서서 상대방을 믿고 지켜봐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간섭 없는 거리는 무관심이 아니라 상대를 믿는다는 조용한 신호입니다. 그 믿음이 깊어질 때 비로소 사람은 스스로 변화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너무 가까이 다가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지 마세요. 때로는 여백이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일곱 번째, 있는 그대로 봐줄 때 관계는 회복됩니다. 사람은 자신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졌다고 느낄 때 비로소 마음을 엽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서 상대가 아닌 나의 기대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자유가 시작된다고 보았습니다. 누군가를 바꾸려는 압박이 사라질 때 관계는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무뚝뚝한 자녀에게 다정한 말과 표정을 계속 요구하기보다는 그저 묵묵히 자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는 그대로를 존중해 줄 때 자녀는 오히려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올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단점을 지적하기보다 그 단점까지도 이해하고 포용해 줄 때 배우자는 당신에게 더욱 편안함을 느낄 것입니다. 사람은 바꾸려는 말보다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시선에 반응합니다. 말없이 존중하는 태도가 무너진 관계를 다시 잇는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를 바꾸려 애쓰는 대신 나의 기대를 내려놓고 그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세요. 그 순간 관계는 놀랍도록 회복될 수 있습니다. 8번째, 침묵은 가장 큰 존중입니다. 상대를 바꾸고 싶은 순간에도 때로는 아무 말 없이 기다리는 것이 더 깊은 존중이 될 수 있습니다. 탈무드에는 지혜로운 이는 침묵을 안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더 많은 것을 전한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침묵은 무력함이 아니라 절제의 표현이자 상대를 향한 배려입니다. 친구의 반복된 실수에 답답함을 느끼지만 계속해서 충고하는 대신 조용히 곁을 지켜준다면 친구는 언젠가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깨닫고 당신에게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 그저 곁에서 묵묵히 있어주는 침묵이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의 마음이 닫혀 있을 때 아무리 좋은 말도 벽에 부딪혀 튕겨나갈 뿐입니다. 말보다 더 깊은 힘은 상대가 자기 속도로 도달할 수 있도록 자리를 지켜주는 태도에 있습니다. 침묵은 단절이 아니라 그가 돌아올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배려입니다. 관계는 말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아무 말 없이 옆에 있어주는 것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말을 아껴야 할 때 그 침묵이 오히려 더 큰 신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9번째, 바꿔야 하는 건 상대가 아니라 나의 기준입니다. 상대를 바꾸려는 노력이 반복될수록 관계는 지쳐갑니다. 그럴 때는 상대가 아니라 내가 세운 기준부터 돌아봐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며 그것이 나와 다르다고 틀린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철학은 차이를 고쳐야 할 결함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할 현실로 바라보는 태도를 강조합니다. 직장 동료의 느린 일 처리에 매번 스트레스를 받기보다 그 동료가 실수를 줄이기 위해 신중하게 움직인다는 것을 알아채고 중요한 업무만 나누는 방식으로 관계를 유연하게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의 정리정돈 습관이 마음에 들지 않아 계속 잔소리하기보다 각자의 삶의 속도와 결이 있음을 인정하고 나의 기준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것이 관계에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준을 조금 낮춘다고 해서 당신의 삶이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유연함이 관계를 살리고 기대하지 않았던 존중을 되돌려받게 만들 수 있습니다. 기준은 삶의 중심이지만 관계 앞에서는 그 중심도 때로는 조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결은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읽는 것입니다. 10번째, 인내는 바꾸지 않고도 사랑하는 힘입니다. 많은 사람이 인내란 상대를 변화시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인내는 그가 바뀌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에서 시작됩니다. 탈무드에는 그대로 사랑하는 자만이 진정으로 인내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인내는 바꾸려는 노력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품는 힘입니다. 배우자의 무뚝뚝함이나 친구의 약속 불이행에 대해 수년간 애쓰고 실망하기보다 그 사람의 그런 모습까지도 받아들이고 이해하려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남편은 말은 없지만 퇴근 후 제 시간에 집에 들어오고 고장난 전등을 말없이 고쳐주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친구는 약속을 자주 어기지만 진심으로 당신을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라보자 마음은 훨씬 덜 아플 것입니다. 사람을 바꾸지 않고도 마음을 지키는 힘이 인내입니다. 그 인내는 포기가 아니라 관계를 이어가기 위한
가장 단단한 선택이기도 합니다. 인내란 침묵하는 억압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 살아가도록 자리를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바뀌지 않는 상대를 바라보며 내 마음을 다듬는 것, 그것이 성숙한 인내의 모습입니다. 당신의 인내는 상대를 변화시키지 못할지라도 당신의 내면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 것입니다. 11번째, 바꾸려는 마음은 결국 자신을 무너뜨립니다. 상대를 바꾸겠다는 마음은 언제나 옳음이라는 기준에서 출발합니다. 하지만 그 옳음을 지키려 할수록 스스로가 먼저 지쳐갑니다. 쇼펜하우어는 어리석은 자는 타인을 고치려 하고 지혜로운 자는 자신을 지킨다고 경고합니다. 동료의 무책임한 행동을 고치기 위해 수개월간 설득하고 도와주었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고 당신만 분노와 실망 속에서 스스로를 소진시킬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느 순간 저 사람을 고치려는 마음 자체가 내 삶을 좀먹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이후 거리를 두었을 때 비로소 자신의 평온이 돌아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고치려 할수록 더 강하게 반발합니다. 그 싸움 속에서 상처받는 쪽은 결국 고치려 한 자신입니다. 관계를 지키려면 변화가 아니라 포기의 지점도 필요합니다.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남의 변화를 목표로 두지 말아야 합니다. 상대를 바꾸기 위한 말보다 자신을 지키는 침묵이 더 지혜로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행복과 평안을 위해 때로는 멈출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12번째, 변화는 설득보다 기다림에서 옵니다. 사람은 말로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진짜 변화는 설득이 아니라 기다림에서 비롯됩니다. 탈무드는 지혜로운 이는 타인의 마음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 줄 안다고 말합니다. 변화를 강요하는 말은 다친 마음을 밀어붙일 뿐이며 진심이 스며들려면 상대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무기력한 자녀에게 끊임없이 충고하고 다그치기보다 말 대신 조용히 밥상을 차려 문 앞에 놓아두는 식으로 마음을 전하는 어머니처럼 기다림이 더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몇 달 뒤 자녀는 스스로 작은 행동부터 바꾸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진심은 말보다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그 느린 시간 속에서 진짜 변화는 움틉니다. 기다림은 무기력이 아니라 가장 강한 인내의 표현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두드리는데 설득보다 필요한 건 그가 문을 열 때까지 곁을 지키는 묵묵함입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변화가 올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세요.